대통령실이 야당에서 지적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하나하나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진 지 이제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반에서 제기한 이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도 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괴담을 유포하냐 그리고 뭐 나치, 스탈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은 뭐 그쪽에서 하는 거고 네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가능성이 있다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계엄령 선포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2017년도에 그 기무사에서 지금 현재는 방첩사라고 하죠. 기무사에서 조현천 그 사령관이 작성했다가 그 2017년 12월 달에 미국으로 도피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도피했던 일이 있었고 그 조현천 씨가 김용현 씨 또 군대 동기랍니다. 우연인지 그래요? 뭐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예, 그런데 이제 그 23년도에 네. 그 3월 달에 이제 정권 바뀌고 갑자기 귀국하잖아요. 조현천 씨가 미국에서. 네.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달에 내란 예비 음모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해 버렸어요. 검찰에서. 그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직권남용죄만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그 계엄 문건을 실제로 작성했다라는 게 재판에서도 다 뭐 그 중령 뭐 그 당시에 그 작성한 뭐 실무자들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계엄을 핵제했던 사람을 무혐의 처분한 게 윤석열 정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어제 우리 박선원 의원이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했잖아요. 네. 최근에 경호처 그 관저로 가장 그 정보 라인하고 하는 수방사하고 특전사하고 방첩사 사령관을 불러서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거에 이제 그 방첩사가 그 기무사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 문건 만들었던 그곳이잖아요. 그럼 만찬하면서 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 또 했을 거다라는 이제 우리는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실제로 군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뭐 제보들도 들어오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2016년 17년도 당시에 박근혜 전 정부 때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그 탄핵 그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촛불 혁명으로 막 번지면서 수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 나오면서 탄핵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그렇게 이염 수위까지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리얼미터도 20%대까지 예, 20% 떨어졌고 뭐 그 지금 23% 갤럽도 23%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대단히 그런 위험한 그 상황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고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잖아요. 뭐 완전히 그 딴 나라, 섬나라에 사는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기자 회견할 때도 보니까 뭐 의료대랑 관련해서도 뭐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그 현실 인식을 갖고 있고 국민들과의 현실에서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공감 능력이 완전 상실된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무마기에서는 그냥 그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라든지 정쟁화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기조의 전환 이런 것도 촉구하면서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에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그럴까봐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또 맞받아치면서 괴담 유포당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 다행인 거고 그런 일 혹시라도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 우리 국정 상황이 국민들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냥 뭐 이렇게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런 것처럼 너무 발끈하니까
오히려. 아니면 그냥 저 태연스럽게 그냥 오히려 아니다라고 하면 될 일을 너무 가면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그 폭락한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각종 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그 명품백 그 무혐의 처분 이런 그 리스크들이 닥칠 때마다 했던 패턴이 뭐였습니까? 뭐 막 그 북풍 공작 같은 거 얘기하고 막 네. 반국가세로 얘기하면서 뭐 빨갱이 막 이렇게 운운하면서 네. 이런 얘기하면서 막 국면 전환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뭐 이제 바로 또 이제 문재인 네.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뭐의 수사. 수사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다들 뭐 이제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방부의 중요 정보 라인들이 전부 다 충암고 네. 출신으로 그저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충암고 라인으로 다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네. 흐름들도 다 여기 연관된 거 아니냐. 결국은 김용현 저 후보를 과거에 우리 그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완전 이 정권의 실세인데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고 군 당국의 주요한 라인들이 전부 다 네. 충암고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지금 경호처장도 지금 저 충암고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언론에 일부 언론에 보면 네. 그런 상황들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 정부가 혹시라도 무너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라인들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저는 우리 당에서는 제일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제 이제 김용현 후보자가 이제 박선원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4명이 충암고 출신인 것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왜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방척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공간에 왜 불렀냐? 부른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단편적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네. 저희가 그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련에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쭉 지금까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만찬 그 저기 경호처장이 간주를 불러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방첩사,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이런 거를 불러서 만찬을 한 거랑 또 그리고 주요한 정부 라인에 네. 그 777 사령부라든지 그런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충암고 라인을 배치했다든지 아니 저 400명 중에 4명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5천만 중에 뭐 4명이라고 하면 더 뭐 그럼 더 그런 논리는 제가 봐도 성립은 안 되는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그 라인들을 충암고 라인을 바꿨다는 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엄령이 선포돼도 헌법에 보면요. 77조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이 무력화된다. 이런 얘기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고 있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해제 네. 요건이잖아요. 해제 요건이고 그 전에 이제 2017년도에 작성된 그 계엄령 문건에 보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 구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체포 네. 구금 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체포 구금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현행범인 경우에만 체포 구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정부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현행범은 대단히 다양하게 현행범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작심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럼요. 무력화시킬 것이다. 어제 김민석 최고가 그 예. 인청 때 그 지적했잖아요. 현행범이라는 거는 뭐 아주 사소한 뭐 예를 들어 뭐라도 그냥 만들어서 걸어갖고 현행범이다라고 체포 일단 해놓고 구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하면 뭔 짓을 못 하겠느냐.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일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난 자리에서 이 계엄 뭐 준비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게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왜 이 얘기를 모두 발언에서 꺼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분석하십니까? 그 계엄 관련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지금 상황이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에 그런 국정 지지율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정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이라든지 정치권하고 전혀 대화나 타협이나 이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마이웨이 하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21번이나 지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그 문건에 보면 탄핵 기각되면은 탱크 등을 동원해서 촛불 시위를 제압하고, 국회가 이제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의결 정족수를 국회 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체포 구금하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건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 보면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툭 던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게 충분한 군의 인사라든지, 예, 그리고 국방부장을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을 옮기면서 또 신원식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하면서 또 없던 국가안보실 특보까지 만들어서 또 연쇄 이동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뭔가 석연치 않다 이거죠. 신원식 장관도 완전히 구구 누라이트 사관을 가진 친윤 의원 아니었습니까? 네. 장관 시키고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바꿔야 돼. 그 특별한 설명도 사실은 궁색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특보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앞에 국방부 장관이 이래 필요해서 여기를 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특보가 해외를 제한 없이 다니면서 역할을 할 것이 많은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길래 이거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모습들, 그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이른바 충안고 라인 배치를 하면서 인사가 좀 이게 친정 체제로 가는 모습, 이게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또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10월달에 이제 국방부 인사 있잖아요, 군 인사. 그때 이제 군을 김용현 장관을 통해 갖고 장악을 통해서 군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방첩사령관도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안고고,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박종선 777 사령관도 충안고고, 거기다가 아까 뭐입니까 이거 수방사. 거기 특전사 사령관 불러다가 또 만찬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군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이제 최혜병 특검법, 그것도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김용현 후보를 국방부 장관이 내정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사안에 있어서 이게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김용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니까 용산에 이전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이전한 거에 대해서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해준 거 아니냐, 승인해준 거 아니냐,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용산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방부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인가요? 다 연쇄적으로 다 이전시키면서, 그리고 처음에 490억인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쇄 이전 비용까지 합치니까 1조 이상 들고 지금 얼마가 더 들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거기가 옛날에는 무덤이었다 그래서 천국 얘기까지 같이 덧붙여서 그런 얘기들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그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관저도 이전하면서 관저에 또 수의계약 특혜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거기에 줄줄이 고무줄기라나요? 고구마 줄기라나요? 그렇죠.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계속 있는 나오고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지금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국방부 장관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실 옮긴다고 그 중요한 국방부
저기 관련된 그 부대들 다 이전시켰잖아요, 딴 데로. 그래서 그때 뭐 무인기까지 진공하고 막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인기가 그런 제공을 제공했던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 군인들 그 군대에서 말은 하는데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그렇네. 경호처장 뭐 그 전에 뭐 TF를 꾸려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군에 좀 혼란을 준 거는 사실인데 국방장관은 또 오게 됐다. 김용현 전 처장이 이것도 눈에 띄고 어제 보니까 상당히 태도가 뭐 말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야당 의원들 향해서 김용현 후보자가 상당히 좀 뭐 고압적이어야 되나요? 뭐 거침이 없어요. 네, 거침없는 모습을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입틀막 경호 그걸 어떻게 보면 경호처장으로서 거기에 책임자로서 입틀막 경호했던 게 어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과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입틀막 경호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네. 저 사람은 나중에 뭐라도 뭔 짓이라도 할 것 같네. 그 과거에 뭐 차지칠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계엄령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좀 세게 경고를 해놔야지 그나마 네. 좀 군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요. 이 계엄 얘기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반박을 공개적으로 했고 한동훈 대표도 어제 뭐 회의에서도 반박을 하고 아니 근거를 대라는데 뭐 본인은 뭐 반국가 세력하면서 근거 됐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저기 그 이상한 예. 그 뉴라이트 사관들 뭐 다 장관들의 뭐 국가 요직에 다 그런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왜 이런 주장을 이런 사람을 공직자에 임명했냐라면 그거 뉴라이트는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뉴라이트가 뭡니까 그러잖아요. 네. 뭐 근거는 안 되고 무슨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본인은 쉽게 하면서 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거 됐잖아요 지금 인사라든지 만찬이라든지 네. 뭐 과거에 그 저 2017년도에 만들어진 개헌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근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의 근거? 사실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근거 뭐 이 개헌 문건이 어디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근거 대라 이런 느낌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기가 있다고 하더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려를 나타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 근거 대라 뭐 이렇게 여권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서 뭐 민주당에서도 뭐 대응을 하겠지만 여기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건 사실이다.